오늘은 그 여러분이랑 그 소개를 제가 간단히 여러분의 소개도 들었고 또 몇 분이서 오실 거예요. 몇 분이서 오실 건데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그 서로 또 이 과정 자체는 그 이번 원래 이 강의 자체가 제가 한 2달 과정으로 잡았어요. 원래 초기에는. 근데 이쪽 사업계획서 하시는 분들은 문의도 대표이사님들이 많고 하셔가지고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날 5시간으로 그냥 단방에 가자. 힘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과정 자체는 뭐 이번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번 기수부터 이번 1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2기, 3기, 4기 계속 이렇게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만들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1기 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기수가 만들어지면 대표님들이 많아지면은 좋겠죠. 지금 다른 과정 하나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 기획자들이거든요. 근데 한 120, 3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렇게 만나서 몇 개월에 만나서 이렇게 회포를 푸는데 그런 모임이 참 좋더라고요. 다른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인맥도 넓혀 나가고요. 또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눈 맞으면은 일도 왜냐면 기획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일단 페이퍼 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통해서 이제 대략 좀 알겠으니까 페이퍼 쓰고 하니라고 또 누구한테 맡기고 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데 이 코스는 그렇게 자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자주 만들지는 않을 건데 지금 보면은 김승현 씨 같이 제일 어리신 분은 대표이사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과정 자체가 또 여러분이랑 또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강의 내용도 다른 데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사업계획서 과정이 없더라고요. 또 많이들 없고 여러분 사업계획서 저희도 그런 걸 해주고 있지만 사업계획서 하나 써주는데 100단위예요. 일단 조사까지 들어가면 1000단위도 많고 큰 거는 기간과 분량 조사 하는 것까지도 다 있고 한마디로 펀딩을 위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도 많아요. 억 단위도 상당히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100억대 되는 회사 펀딩을 실행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업계획서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00만 원도 줄 거리도 없어요. 네. 왜냐면 너무나 쉬운 거고 한마디로 기획서 제안서는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세심하고 훨씬 더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약간 뭉뚱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게 아니라 큰 비즈니스에 대한 거고 또 사업계획서는 큰 용도로 사업을 트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틀려고 하면 뭔가 페이퍼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입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아주 쉬운 부분인데, 좀 라이팅 스킬이 조금 없거나, 혹은요, 안 써봤다라는 이유로 자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경우. 근데 여러분,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많이 뵙던 분이었네요. 황희정 씨 어쩐 일로 왔어요? 지금 오신 분은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오신 분은 제 다른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고, 자, 황희정 씨도 사업하시게요? IR. IR에 계시구나. 저분 소개는 제가 간단히 해드리면, 원래 외국인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IR 쪽을 담당을 하시고 제가 기획실무 과정에서 수업을 저랑 몇 기였죠? 네, 2기에서 들었던 분이세요. 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아이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점점 쓰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 자체가 짧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가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맨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이 직접 쓴 거를 가지고 저희랑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이 내가 김승현 씨처럼 내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다. 어떤 아이템은 있는데 끄집어내질 못하겠다. 라는 분은 끄집어내는 거. 저랑 얘기를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서 페이퍼화 해버리는 거. 일단, 대표이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대표이사님들은 다른 회사와 사업을 트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지금 계획서. 여러분 회사 소개서랑 또 사업 계획서랑은 또 달라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리뉴얼을 하겠다라는 분은 리뉴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시까지 어떻게 하지? 자, 오늘 그래서 수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 사업기획 발상법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거예요. 사업기획 발상법에 대해서 오늘은 세션 1에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의 시스템화. 사업계획을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션 3에서는 트렌드 조사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쟁자 조사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이게 오늘 할 거예요. 이게 오늘 할 거군요. 원데이군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사업계획 발상법도 할 거고 사업계획서를 시스템화하는 법도 할 거고 트렌드 조사하고 경쟁사 조사하는 법도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주에 할 거는 뭐냐? 트렌드 조사, 경쟁사 조사하는 거를 계속 할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사업 자체를 다른 사업이랑 차별화하느냐. 요새 사업의 키워드는 차별화라는 게 되게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틈새를 잡아라.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것도 뭐예요? 좋은 틈새 하나 잡아내자라는 거죠. 네.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하간 차별화를 찾아낸다. 그거 자체가 내 사업의 컨셉이 어떠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컨셉, 사업의 차별화가 잘 돼야 좋은 인력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을 적게 주더라도 네, 사업의 컨셉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전략 분석 툴과 마케팅 실행 전략. 사업계획서에서 마케팅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석 툴 자체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재무계획. 여러분 재무계획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업계획서에서 그 끝부분에는 언제나 재무계획이 들어가죠. 손익 추정 이런 것도 들어가고 대조표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해서 그 부분만 나오면 혹은 그 부분 때문에 전문 사업계획서 쓰는 사람한테 의뢰도 해요. 그러나 저도 그쪽을 작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별개가 아니에요. 왜 별개가 아니냐? 다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프레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금방 쓴다라는 거예요. 재무계획은 제가 강의를 안 해요. 재무계획은 저희 사업계획서 쓰는 컨설턴트 한 분이 해드릴 건데 재무계획을 깊게 들어가면 회계학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메이드가 되면 재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거든요.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딱 두 아이템만을 다룰 거예요. 손익계산서 쓰는 거, 추정손익계산서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나름대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더라도 다 같은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별 큰 무리는 없으실 거고, 일단 여러분 추정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 내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다. 그건 쓴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집어넣는 거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빈 박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들 안 해보셨어요? 추정 그런 거 안 해보시고 사업하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들 그 신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사업은 잘한다. 그러나 페이퍼상에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에 대해서 세션 8. 그 다음 세션 9은 사업계획서 사례분석. 네? 다른 사람들이 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봐서 네, 어떤 식으로 나의 사업계획서는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긴 거예요. 세션 10가 이게 원래 하루예요. 원래 하루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3일에 세션 4개를 소화해버려야 되니까 좀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세션 10번째에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여러분 동기들이랑 한번 직접 그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나 이렇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저한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계획서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은 내용을 듣고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해야겠죠. 네, 어차피 사업계획서라는 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좋고 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더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건 세션 1에서 살펴볼 거. 오늘 할 거죠. 세션 1에서 살펴볼 거. 세션 2에서 살펴볼 거. 비즈니스 띵킹과 사업계획의 시스템법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세션 3에서 트렌드 조사와 경쟁사 조사법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션 3에서는 계속 트렌드 조사와 경쟁사 조사. 그 다음에 세션 4에서 사업계획 컨셉 잡기 차별화.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마케팅. 그 다음에 6번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세션 8 사례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완성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특히나 이 과정 자체는 제가 과정 자체를 만든 이유도 사업을 뭐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을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또 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거고요. 아마 커뮤니티는 아마 다음 주 안에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 메일로 갈 거예요. 가입을 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수업 시간에 뭐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또 제가 그때그때 숙제를 또 내드리거든요. 뭐 헤비한 숙제는 아니니까 또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셔가지고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자, 먼저 여러분이 오늘 할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성공하는 사업계획의 조건, 그 다음에 사업계 아이템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서 성공 포인트를 좀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발상을 할까에 대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마인드. 자, 요새는 그런 점 마시고. 요새는 사업을 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사업을 하기 과거보다 훨씬 더 사업을 하기 좋은 시대고, 말 그대로 지금 김승현 씨처럼 대학교 2학년, 1학년들도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이나 강의를 나가면 그 대학 쪽 강의가 딱 2파트예요. 그냥 학생들한테 기획에 대한 거를 가르쳐 달라. 그다음 2번째 파트는 대학생 CEO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 한국 대학생 창업 연합회라는 데 알아요? 거기 한번 강의 갔는데 대학교 2학년들, 2, 3학년들을 주축으로 CEO들이에요. 근데 자기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와, 저보다 제가 버는 거에 수십 배를 버는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쪽에서는 취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쓰지도 않는 토플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눈을 뜨고 새로운 아이템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토플 토익이나 뭐 영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6, 7년을 있었는데도 영어 다 까먹었어요. 외국인 만나면 도망가기 바쁘죠.
왜? 저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아요. 또 살았잖아. 뭐 이런 얘기가 더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왜 이렇게 사업하기가 좋아졌냐? 또 기존에 코스가 약간 그 부분을 또 많이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또 부대 사업들도 있죠. 또 계속 뭐 새끼 사업들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상윤 씨처럼 이렇게 투잡 스타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마디로 요새는 복잡한 시대예요. 네. 뭐 직장인, 공무원분들 사업하시려고 또 혈안돼 있고요. 네? 뭔가 돈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게 아마 재작년에 트렌드가 그게 많았어요. 그쵸? 뭐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이게 마치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모티브인 양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10억 만들다가 지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좌절하지 않고 다 걔네들한테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죠. 웰빙 하자, 그럼. 우리 돈 많이 못 벌 거면 웰빙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와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지. 그래서 테레비 프로그램도 싹 바뀌었어요. 이전 전에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런 얘기, 뭐 프로그램 보면 뭐 어디 회사에서 뭐 누가 가가지고 뭐 신동엽이나 누구 들어와서 뭐 돈 만들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요새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에 트렌드에 많이 맞춰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할 그게 좋느냐? 첫째, 요새는 아웃소싱,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뒤에 다 있어요. 뒤에 이렇게 블랭크 시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교재를 짜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리뷰를 하시겠죠. 많은 분들은 또 안 하실 테고요. 네, 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옛날에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해본 것처럼 빈칸 메꿔보기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라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니까, 뒤에 다 블랭크 시트 앤서라고 있으니까 이거 막 작성하시니라고 막 그거보단 얘기를 들으시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웃소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아웃소싱을 정말 많이 해요. 뭐 디자인, 교육, 제가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에서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 내에서 그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나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부서를 통째로 들고 나와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부서를 통째로 들고 나와서 자기가 사업을 차려버려요. 한마디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S기업, 모르겠다. 삼보 같은 경우에는 삼보 교육팀이 통째로 와가지고 저기 강남에다가 회사를 차렸어요. 제가 그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담당자한테 그래요. 우리가 삼보보다 더 벌어. 네, 이제는 더 번다라는 거예요. 왜? 틈새를 본 거죠. 수많은 IT 회사에서 IT 기업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계속. 네. 그런데 회사 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방법을 짠 거죠. 초기에는 삼보라는 회사를 모 기업으로 해서 걔네들 교육을 시켜준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캐시카우를 잡아가면서 점점 외부 그룹을 교육시킨다. 그리고 어느 정도 턴이 되면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에서 장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는 거죠. 또 크레듀라는 회사가 있죠. 크레듀라는 회사는 지금 한 300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는 뭐예요? 삼성의 교육팀이었어요. 통째로 나와서 통째로 자기네들끼리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사를 해버렸죠. 이제 뭐 그런 시스템이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 뭐 그쪽 뭐 부장이 사장 되고 과장이 이사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올라가서 하는 거겠죠. 요새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해요. 자기네 회사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재무나 뭐 디자인, 이런 거, 뭐 웹, IT, 뭐 보안, 이거 할 때마다 사람을 하나하나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제스팅을 하기 때문에, 왜? 전문가들을 데려다 쓰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성이라는 게 있다면 사업은 되게 또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이코노믹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쇠하죠. 근데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서로 뭐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에 시작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새 다른 과정 같은 경우 보면은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뭘까요? 이제 지금 이코노믹 시스템은, 지금 경제상은 웃기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플러그. 꽂으면 바로 실행이 돼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소라는 것도 많죠? 근데 싹 가셨죠? 예? 소 자체는, 아이템 자체는 좋아도 실행력 자체나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냐? 뭐 내가 만약 디자인 회사를 한다고 하면요. 뭐 옛날 과거처럼 하드웨어적인 거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아는 디자인 회사 사장님들도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개인 포트폴리오만 갖고 나와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 왜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작은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주 원동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인터넷이 거기에 껴있지 않으면 그 사업 아이템은 그렇게 뭐 전망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트렌드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금 기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내가 내 사업 아이템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불리한 거죠. 왜? 웹사이트 만드는 거 플러그 앤 플레이 하는데 돈도 별로 들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자체는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요새 트렌드는 뭐예요?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를 갖고 각 대표님들은 아마 자기 회사 명에 대한 브랜드가 있겠죠. 브랜드 파워.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교육도 마찬가지겠고요.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고객이랑 일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사후 관리, 뭘로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뭐예요? 맨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찾아내는 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CRM이라는 게 나왔죠. 네. 공부했던 사람, 그건 나인데. 한 번 샀던 사람, 또 사게 만들고, 또 사게 만들고, 또 사게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객 관리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도 가장 큰 기반을 작용해주는 게 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표님이나 아니면 사업하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웹사이트가 좋게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웹이 없다. 트렌드에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거나 혹은 강력한 시스템을 이용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문을 많이 요구해요. 전문, 디자인 전문, 아니면 보안, 아니면 데이터, IT 정보통신, 아니면 무역도, 교육도, 다 전문가들이 사는 세상이지,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특색이 자기 컬러가 없이, 이렇게, 그냥 옛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사 내 총무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요새는 발붙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전문성, 엑스퍼트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환경적 요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계속 환경에 맞춰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런 환경이 있다면 내 사업 아이템, 내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 시대적 조류랑 같이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돈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자아 성찰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사업 기획이란 무엇인가? 자, 사업 기획이 뭘까요? 여러분, 사업 기획을 배우러 왔죠? 사업 기획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업을 기획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 기획이죠. 사업 기획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황희정 씨는 뭘까요? 사업 기획이? 사업을 기획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벙한 질문인가? 여러분, 제가 대표님한테도 대표님들 강의하기는, 여긴 참 좋은 거예요. 대표님들 강의하기 정말 어려워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예, 밥 먹으면서 강의 들으셔야 되고,
뭐 강의하면서 전화 오는 거 절대 뭐라고 할 수 없고. 네? 자, 사업을 계획. 여러분 CEO들은 다 사업 계획자죠?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사업을 시작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시작부터 준비 단계부터 시작 단계부터 그다음에 그 사업이 커가는 그 단계에다 성장하고 그래서 그 미래까지 바라보는 전체적인 걸 알아보는 그게 사업 계획이다. 큰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 계획은 그런 걸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워크숍인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그냥 막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한 거를 한번 우리나라 교육은 이게 약해. 우리나라 교육은 서로 간에 얘기해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약해요. 이것이 좋아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와버려. 근데 난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다른 데 해보면 처음에 얘기해보라면 저 왜 그래 뭐 그냥 하지 뻔한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그거 안 한다고 또 뭐래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이러면은 충분히 여러분의 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은요 누군가 주기보다는요 자기가 막 뭔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또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에 거미줄 있는 사람들 있죠. 잘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대화하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그거 있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그 뿌연 거야, 형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내 사업 아이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 자기가 되게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는 것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앉는 거고요. 대표님 어떠세요? 대표님은 디자인 디자인 T가 여기서 T가 T예요? 네, 맞아요. 디자인 T. 이름이 이쁘네요. 디자인 T. 디자인을 이렇게 하시는 거. 자, 디자인 T는 여러분 회사 이름을 보면은 김한수 대표님의 경영 철학을 조금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 탱크라고 회사명을 줬으면 우리가 약간 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 느낌인데 디자인 T라고 했으면 아마 그쪽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약간 소프트한 거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이거 제가 맞춰봐. 저희 쪽은 예를 들어서 알게버의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 좀 아니까. CJN 애견이나 산업의 식품이나 화장품의 패키지라든가 그런 브랜드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역시 DLB 방송국의 유한 멀티미디어라는 그거에 대한 CI를 진행하고 그러세요? 역시 디자인 T가 하는 거랑 어울리죠? 무슨 중장기 기계 이런 거보다는 디자인 T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업 계획을 하고 나중에 사업할 때, 자기 회사 브랜드 짓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이밍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브랜드 만들고, CI, BI. 여러분 꼭 사업하실 때, 김한수 대표님한테 좋은 아이덴티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좋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회사 이름이 이상한 회사는 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삼순이 빼고요. 김삼순은 이름이 특이해서 튀었지만 보통 내가 회사 하는데 내 담당 파트너가 여자가 복길이야. 이러면 여러분이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 사업기획. 김승현 씨는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쭉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한상윤 대표님은 어떠세요? 무역 그거 하시면서 무역 기획을 하실 거잖아요. 무역 사업 기획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은 여러분이 하는 스타일이 그게 지금 나의 사업 계획 스타일이겠죠. 내가 지금 운영하고 확장하고 하려는 그 스타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사업 계획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스타일을 고스란히 페이퍼에 담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사업 계획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사업 계획 포맷 딱 보고 거기에 내 스타일을 불특정 어떤 놈이 쓴 것지도 모르게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면 여러분의 컬러, 여러분의 경쟁력이 다 거기다 물 타는 격이 되겠죠. 왜? 어차피 여러분의 스타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싸서, 여러분이 만만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사업 계획, 한번 지금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내 사업 계획 스타일은 뭘까? 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나의 사업 계획 스타일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브랜드명,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스타일. 이게 여러분의 사업 계획 스타일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원들 뽑을 때도 나랑 이렇게 뭔가 교감이 될 친구를 뽑을 테고, 또 회사 사람들이랑 뭐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광고대행사에서 일했을 때, 저희 사장님 사업 계획 스타일, 경영 스타일, 사업 스타일은 뭐냐? 그냥 프리야, 프리스타일. 예. 그래서 슬리퍼를 신건, 뭘 하건, 사업 프로포즈를 할 때도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클라이언트 자체도 되게 자유스러운 애들이 많아서, 게임, 이런 신종 사업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굴뚝 사업들 있죠? 중장기니 그런 사람들은 저희 쪽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획하는 거, 계획하는 거, 운영하는 방법, 사업은 계획서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영, 현금 흐름 다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자기 스타일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스타일이 맞던가 안 맞던가 그 두차적인 일이고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업 계획을 한다라는 건 사업 계획이란 막연히 성공을 꿈꾸거나 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특정한 의도성을 집어넣는 게 사업 계획이에요. 그냥 했어요. 오픈했어요. 나 사업. 홈쇼핑이 인터넷 쇼핑몰 열었어요. 아유, 잘 오겠지. 이제 담들도 오니까. 그리고 이제 낚시꾼처럼 기다려요. 그럼 나는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특정한 의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의도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내가 할인을 하겠다. 아니면 아니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제 청바지만 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의도라는 거예요. 네. 특정하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의도를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많이 심어놓는 게 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면 조금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 사업 계획한다라는 것과 내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업 계획서 쓰는 것 자체도 다른 패턴으로 보여요. 그럼 만약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서식 사이트에서 베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무슨 서식 사이트 이런 데 가면 5분 만에 사업 계획서 끝내기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10만 원이가 얼마 주면은 저도 한번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해봤는데 띡띡띡 누르면 뭐예요? 그냥 여기엔 쓰세요. 여기엔 쓰세요. 이래요. 그거 이렇게 쓰죠. 그러면 딱 만들어주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안에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투사에 가서 돈 달라고 가보면은요, 여러분 회사 여러 가지 보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사람 자체예요. 그 경영자 자체를 많이 봐요. 경영자 자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성공에 대한 추천한 게 있느냐. 그걸 제일 많이 보지. 왜? 아이템은 저도 창투사에서 저는 일해본 적은 없지만 창투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만큼 봐요. 매번. 근데 그 아이템은 다 좋대요. 황당한 아이템.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실성에 대한 문제만 따져보는 거지 아이템들 자체는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들고 온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이 있는 사람과 성공이 그 사람 팔자에 없는 사람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이랑 의도성을 가지고 김승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을 그려내는 거예요. 로드맵. 네? 로드맵을 그려내는 게 그거를 페이퍼로 담아내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거죠. 자, 즉 사업계획이란 사업이라는 아이템에 기획자의 의도성을 첨부해서 사업을 좀 더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지 않도록 이렇게 못 나가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업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계획 잘 짜여진 사업계획은요, 보통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연초에 사업계획 다 짜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키지도 않을 걸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실무자들이. 예. 중장기 계획 만들어 놓고, 책상에도 놓을 걸 돈 들여가지고 왜 하냐라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그냥
보고용, 예? 그냥 사업 계획을 위한 사업 계획을 하는 게 그런 계획서고, 정말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하는 건 자기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크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 내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에서 뭐 1위 업체를 하겠다. 근데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데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로드맵이랑은 맞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 내가 사업 계획에 대한 그런 강한 그 신념이 있다면 안 하겠죠. 네.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때 오는 것들도 다 흡수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은 뭐예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좌로 가다 보니까 한 5년 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환경의 지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업 기획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업은 그냥 놓으면은 자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보면 그거는 약간 운명주의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 의도성과 로드맵을 그리는 건데,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의 의도성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의도성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투철하느냐에 따라서 요만한 것도 올릴 수 있겠지만 더 큰 것도 내가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의도를 가지고 한다 된다면 이 사람처럼 원래 체력이 좋아서 들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의도성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같이 올릴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죠. 혹은요, 이거 올리는데 너무 힘드네. 기중기를 갖고 와서 올려버리던가. 네. 그런 거예요. 왜? 올리겠다는 의지가 일단 되게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수업을, 제가 이 코스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도 한번 한 건데, 이 수업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거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고 나는 과연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거랑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지금 당장 뭐 애들 줄 돈도 없는데 맨날 로드맵만 그릴래?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맨날 그것만 하다 보면은 1년, 2년 시간만 너무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서 언제나 갈등을 하는데, 그 로드맵을,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자기의 흩어진 걸 다시 잡으려고 매년 사업 계획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키지도 않을 거지만 해야만 다시 길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의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라는 말을 타고 여러분의 사업 기획력, 얼마만큼 사업 기획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갖다 붙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말이 좋아도요, 네, 잘 갈 수 있지만요, 말 타는 기수가 말을 잘 몰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금상첨화는 뭐예요? 두 개가 호흡이 딱 맞으면 제일 빨리 갈 거예요. 네. 두 사람 다 아이템도 안 좋고, 그 말을 끄는 기수도 별로고, 이러면 당연히 꼴찌겠죠. 자,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라는 건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 마인드, 기획, 리더십, 자본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력, 그 다음에 지식엔 정보라는 게 여러분이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계속 제일 좋은 게 마인드고요. 네. 이미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보다는 달랐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만약 직장인의 마인드가 있다면 사업을 안 하겠죠. 네? 또 웰빙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도 사업 안 해요. 사업 자체는 약간 도전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세계 개념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획 능력. 보통 여러분 리더들도 몇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되게 똑똑한 리더가 있고, 여러분 이건희 회장과 얘는 정주영 스타일, 그 다음에 대우 뭐 있죠, 그 사람 스타일, 김우중 스타일, 다 리더십에 따라 다 회사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그냥 기획력이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영웅시대라고 보셨어요? 그 사람들마다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정주영 씨, 이 두 사람을 본다고 하면 정주영 씨 살아오는 스타일이 어땠어요? 약간 밀어붙이기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현대가 그런 게 강하죠. 약간 불도저식 경영 방식,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삼성은 그렇지가 않죠 또. 여러분 그 인터넷 회사들 있죠, IT 회사들. 그런 회사랑 그 큰 기관 회사들, 기획 능력이 다르니까 사업 경영 스타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리더십,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하나. 근데 요새는 돈이 없어도 가능해요. 저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한 5년 전에 했는데, 저도 초기 자본금은 별로 없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식엔 정보력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킨 거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만 자본력, 그 다음 네트워크력 인맥이 좋아야겠죠. 여러분 CEO 분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저도 CEO 분들 교육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 교육은 덜 시켜도 되는데 교육비는 비싸요. 그게 CEO도 교육에 좋은 거예요. CEO 분들은 빡세게 가르쳐드리면 싫어해요. 덜렁덜렁 가르쳐주면 좋아하고요. 그리고 CEO 분들은 싼 교육은 싫어해요. 비싼 교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좋죠. 자, 두 번째, CEO 분들 교육은 왜 좋냐? 왜 그래서 CEO 분들 왜 좋냐? CEO 분들은 저랑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인맥이 많이 넓혀져요. 저도 이렇게 교육을, 저는 원래 전문적으로 강사는 아닌데 요새는 강의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일 자체에도 되게 탄력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가서 사람을 알겠어요. 여러분 나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학교 졸업하고 뭐 하면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고 뭐 하고. 근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참 좋은 아이템이라는 게 거리. 많이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대학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학원 가가지고 저도 대학원을 나왔지만 야간에 이렇게 대학원 가면은 대표님들께 다 주무시잖아요. 뒤에서 다 전멸이에요. 교수님들이 안 깨워요. 주무시게 냅두라고. 힘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노는 시간에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놀죠, 자기들끼리. 근데 노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노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쌓는 거지. 이렇게 명함 교환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네트워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섬에 고립돼 있으면 아마 그 아이덴티티 쪽도 아마 그쪽은 네트워크 쌓기가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서로 간에 좀 막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배째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디자인 계열에서는. 서로 회사가 서로 이렇게 막 조인트해서 뭉치고 막 이러는 것보단 약간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난 그것 때문에 그러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유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한마디로 말. 아닌 것 같고 아마 개인들의 성격 차인데. 그런 것도. 디자이너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get along을 좀 이렇게. 강해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이게 자기만 칼라 강하듯이 성격도 강해가지고 아마 어떤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좀 어렵고 많지 않아요. 그 월간 디자인 있잖아요. 이영애 사장님.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이렇게 아이덴티티 쪽에나 왜냐면 그쪽이 잘 연합이 안 되고 파워가 분산되니까 자꾸 외국계 회사들 쪽으로 일이 들어가잖아요. 큰 건들은. 그래가지고 뭉치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박중만인가? 사진작가 있죠? 박중만인가? 김중만. 그 다음에 김점선 화가 이 두 분이 나와서 그 갤러리에다가 어떤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갤러리 사업을 하는데 야 진짜 개성 강하더라 두 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지식엔 정보력이 있어야겠죠. 내가 무역을 한다고 하면 무역에 대해서 좀 빠꼼이로 많이 알아야 될 테고 디자인이라면 아마 보안이라면 누군가 물어보면 그만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성공하는 기획자의 그 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아일보에서도 한번 제가 본 것처럼 성공하는 기획자의 75% 성공하는 기획의 75%가 사업 기획자의 기획 능력이라고 그래요. 25%가 아까 말했던 기타 등등이에요. 왜 사업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제 두 번째 이제 17대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해서 국민들이 45%가 어떤 사람을 원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란 주식회사를 얼마만큼 경영을 잘 하겠느냐, 그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영 능력, 사업 능력. 왜냐면 요새는 대한민국도 국가가 아니죠.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사장님은 대통령은 거기에 CEO고. 그만큼 얼마만큼 기획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렇게 될 거고, 이웃국가, 경쟁회사들이랑의 관계도 도모를 하던 뭘 하던 그러겠죠.
자, 그래서 그 사업계획 능력은 점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 경쟁력이라는 게, 그 다음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재무 및 회계 능력, 그 다음에 외부 인력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가 익숙지 않으신 분, 컴퓨터 다 익숙하시죠? 인터넷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나 파워포인트 잘 못한다. 정말? 여러분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죠. 그죠? 뭐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건 필수예요. 그죠? 가끔씩 파워포인트 한글을 못한다. 알려주세요. 못 알려줘요. 답답해서 그런 거는 요새 컴퓨터 학원 가도 안 알려줘요. 네, 보통 요새 정부에서 공짜로 그런 걸 많이 하죠. 컴퓨터 학원도 OA 과정은 채산성이 없다고 안 열어요. 예.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은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팀워크와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전략 기획을 한다라는 거,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 앤 회계, 외부 인력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대행 사업, 아웃소싱 사업은 이런 외부 인력에 대한 게 되게 강해요.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컴퓨터, 팀워크 앤 다양성에 대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업 아이템 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그 사업 계획을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자체가 큰 발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획력이랑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력이 되게 좋거나 근데 창의력이 없어. 창의력이 되게 좋은데 기획력이 없거나,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기획자로서. 여러분 사업기획자에는 두 가지형의 스타일이 있어요. 크게 사업기획자로는 하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구분되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같은 사업기획자형이 있고요. 한 사람은 잡스 같은 형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형이 있어요. 왜 제가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업기획 스타일도 전혀 다르면서 다른 스타일의 다른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묘하게 경쟁 관계에 있고요. 자, 빌 게이츠는 어떤 사업계획을 하느냐? 일단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사업계획은 약간 불도저 스타일이 많아요. 좀 치밀하고요. 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 중퇴생이죠. 빌 게이츠는 철저하게 사업으로 바라봐요. 그죠?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강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애도 똑똑을 했고요. 이 친구는, 빌 게이츠는, 이 친구는 자기 그 사람 미래로 가는 길이나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일을 했냐? 창의력을 바탕으로 두고 이 사람은 공격무기가 기획력이에요. 상당히 아마 컴퓨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별로 없어요. 일단 기획,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수법이 강한 거지.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누굴 죽이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죽인 애들이 수차례 많이 죽였지만, 넷스케이프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없애버렸죠. 요새 뭐가 또 이슈가 있어요. 지금 한번 걸려있죠. 요새 빌 게이츠가 자꾸 끼워 팔기식으로 MSN 끼워 팔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MSN은 지금 시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러죠. 이 친구는 MSN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뭣도 만들어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윈도우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드웨어를 다 잡아버리죠. 전 세계 98%가 윈도우를 써요. 이 친구가 윈도우 안 팔아버리면 우리는 리눅스나 새로 대책이 깔리기 전까지 한 2, 3일 정도는 컴퓨터 못 쓰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빌 게이츠 스타일은 철저히 기획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내서 약점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 자기 강점은요, 절대적으로 내놓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친구는 치밀한 전쟁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잡스는 어떤 형이냐? 잡스는 치밀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스티브 잡스 얘기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르는 분? 아는 분? 모르지도 알지도 모르는 분? 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네. 잡스는 고아였어요. 네. 잡스는 고아여서 어렸을 때 입양이 됐죠. 양 부모님한테. 네. 그래가지고 잡스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잡스는 어렸을 때 HP에다 입양을 했는데도 그 부모님이 되게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잡스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어느 날 전시장에 갔다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에 사로잡혀요. 잡스는. 그때부터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HP 슐레페커드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한테만 주십시오. 그 당시 컴퓨터가 되게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P 회고록에도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와요. 그놈 참 대단했다. 그래서 한 대를 줘요. 얘가 그 한 대를 가지고 애플 1을 만들어요. 그 부품을 부시고 머시고 뭐 해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혼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천재예요, 천재. 천재의 기질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가 스타일, 누구랑 게임을 한다라는 스타일보단 자기 길이라는 걸 되게 꾸준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친구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애플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죠. 사과 있죠.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창의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천재, 슈퍼컴퓨터.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가 훨씬 좋죠. 아마 디자인 하실 때도 맥을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왜 맥을 많이 쓰느냐? 빌 게이츠는 좋은 기술이 나와도 절대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그 기술력을 소화하는 시장이 나올 때까지 일단 안 푼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윈도우 95, 윈도우 98 이런 것처럼 어때요? 딱딱 끊어서 발표를 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창의보단 사업성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최고 컴퓨터를 그때그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 대신 비싸게 받는 거죠. 그만큼 창의의 가격은 받듯이. 그러나 빌 게이츠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형 제국을 하나 만들어 놨죠.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시 대통령, 두 번째가 빌 게이츠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잡스는 천재성을 발휘해서 애플이라는 거를 자기 천재성으로 만들었지만 워낙 자기만의 심취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제2의 애플을 만들고 있죠. 자, 이 사람은 강력한 기획력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로드맵을 그린 사람이에요. 자, 요런 애예요. 자, 이건 인터넷에 나온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빌 게이츠예요. 근데 얘가 뭘 입고 있냐면, 나치 당원 옷을 입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얘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나치 당원 그거 있죠. 그 안에 그 나치 마크 빼고, 윈도우 95 그 로고 있죠. 창. 거기 걸려 있어요. 워낙 사업성, 철저한 기획력으로 누굴 죽이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 스타일은 나치 스타일이라고, 게스타포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 게이츠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한번 이렇게 세례받고 그러죠. 빌 게이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98 더해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더 로드 어헤드. 이 사람은 길을 자기가 만든다라는 것보단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만드는 것보단 통합적으로 요 길밖에 못 간다. 자, 잡스는 어떤 스타일이냐? 잡스는 대학 시절 때. 그 다음에 혼자 컴퓨터를 만들었죠. 자, 잡스는 지금 새롭게 애플 회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죠. 지금 아이맥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이튠스까지 들어가서 뭐라고 요새 책에 한 거 나왔는데 잡스 코드라는 책에 한 거 나왔어요. 잡스가 문화를 만든다. 이런 스타일로. 잡스는 언제나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좀 더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을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자, 기획력과 창의력은 내가 CEO다, 내가 사업 기획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돼요. 단,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만약 100%라면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창의력도 좋고, 기획력도 좋아요.
여러분 디자인 뭐나 예술 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나 예술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네. 자, 사업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사업 경영을 하고 CEO라면 이 두 스타일이 두 개가 똑같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자,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창의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획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스타일일까요? 빌 게이츠하고 잡스라면 빌 게이츠 형일 거예요. 내가 창의는 당연히 창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기획력이라는 게 뻔짜라는 거죠.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창의를 가지고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딜을 잘하고요. 거래를 잘 성사시키고, 그 다음 절대 손해를 잘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손해를 보아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손해를 본 것도 의도성이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철저하게 360도 다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획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기획력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뭐냐?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받았던 요새 뭐지? 그 섬 남이섬 있죠. 남이섬. 남이섬의 지금 CEO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이섬 CEO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하죠. 그 아저씨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하고 다니시는 것도 되게 창의적이고, 그러나 남이섬이라는 그 섬을 거의 찾지도 않은 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몇십 배를 끌어놨어요. 그 사람은 기획력이 창의력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언제나, 그래서 거기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이랑 딜이 안 된다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워드가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먹히느냐? 그 뒤에 강한 기획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 창의력으로만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기획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할 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계획,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 사업 계획, 어떤 스타일이냐를 결정하고 그 스타일이 나랑 맞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가면은 여러분 그 뾰족한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칼라도 잘 안 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몰라요. 아, 저 사람 기획력이 되게 강한 사람, 창의력이 강한. 이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 쓰는 스타일, 사람이랑 만나서 딜하는 스타일, 다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업 계획 자체는 페이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한테 나오는 거죠. 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두 가지 핵심 능력이 어떤 식의 위기를 잡고 있느냐, 뭐를 주안점으로 내가 가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안점, 내가 기획력이 약한데 근데 기획적으로 한 게 나랑 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스타디하는 부분이 또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선도 달라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좋은 로드맵을 만들 수 있고, 그 로드맵을 사업계획서로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스타일의 사업계획자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 아이템 선정 및 사업기획 방향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죠. 자, 본격적인 사업계획 및 아이템 선정에 앞서서 여러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시 여겨져요. 자, 나는 논리적이다. 나는 분석과 조사에 강하다. 나는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혼자보다 그룹일 때 강하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몇 개나 들어오냐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획적 사업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나는 혼자, 나는 뭐 영화를 보더라도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분위기가 좋고, 나는 누가 말하면 좀 치밀하게 좀, 왜, 탁재훈이 말하는 거 있죠. 왜, 이런 거 잘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크리티컬한 상고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빌 게이츠 스타일의 사업 영역을 갖고 사업 아이템도 그런 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집을 이렇게 한가득 잡고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고 여러분이 하면서 재밌어야 그 일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랑 사업 아이템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나는 창의적이고 나는 독특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과학보다는 아트가 더 좋다. 그리고 나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혼자가 편하다. 나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 때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 정말 짜증난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나는 글을 쓸 때 이게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줄 맞추는 거 있죠. 예. 이게 난 줄 맞춰야 내 성격이 좀 풀리지. 이러면 치밀한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아이템 자체도 어떤 회사, 사람들이랑 딜을 하고 이겨내고 이러는 일을 생각하시는 게 낫고, 이렇게 있고, 여권 약간 틀어졌어요. 아, 드적이네. 이러고 그래도 참 잘 와. 그런 사람은 혼자서 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붙게끔,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게끔 하는 사업 영역과 사업 아이템과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말해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누가 돈 벌었대. 그래서 나도 해야지. 이게 제일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 수 있어도 여러분만 못 볼 수 있어요. 100명 다 벌어도 여러분만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붕합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분은 창의적 사업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 사업 아이템의 조건. 성공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겠다. 지금 책 한 권도 못 끝냈죠. 지금 끝내야 될 게 2권이나 있는데. 제가 5분 쉬고 그 다음에는 성공 사업 아이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